안녕하세요. 어르신 복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복지광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는데 등급을 받지 못한 분,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분, 퇴원 후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되는 분, 기초연금은 받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는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분, 그리고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데 식사, 병원 방문, 약 복용, 외출이 걱정되는 가족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돌봄이 없는 것 아닌가요? 등급이 안 나왔으니 그냥 가족이 알아서 해야 하나요?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집에서 혼자 두기는 너무 불안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돌봄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뿐 아니라 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상태 악화를 예방해야 하는 어르신, 노인 맞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도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서 통합돌봄 대상 노인으로 장기요양 재가급 여자, 장기요양 등급의 AB 노인 맞춤 돌봄 중증군, 퇴원 환자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의 AB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태 악화 예방을 위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둘째, 그래도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셋째, 2026년 통합돌봄에서 누가 우선 대상이 되는지, 넷째, 어디에 문의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다섯째, 가족들이 놓치면 안 되는 주의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 못 받았다고 돌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해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으로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혼자서 세수,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등이 어려운 경우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병원도 혼자 못 가십니다. 식사도 자주 거르십니다. 집안일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더니 등급외가 나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왜 등급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건가? 요양원도 어렵고 방문 요양도 어렵고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돌봄을 장기요양 등급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안내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 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 청소, 외출이 어려운 경우나 노쇠와 질병으로 여러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의료, 요양, 생활 지원이 함께 필요한 상태인가? 지금 방치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갈 위험이 커지는가? 퇴원 후 돌봄 공백이 생기는가? 혼자 사시거나 가족의 돌봄이 부족한가? 이런 질문에 해당된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았더라도 통합돌봄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 통합돌봄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럼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따로 떨어져 있던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복지는 복잡했습니다. 병원 진료는 병원에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했습니다.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는 보건소에 물어봐야 했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또 따로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르신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은 어르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나이는 82세입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렵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이 어렵습니다. 약도 자주 빼먹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아직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각각 알아봐야 했습니다. 장기 요양 신청해야 하나? 방문간호는 어디에 물어보지? 노인 맞춤 돌봄은 대상이 되나? 보건소에서 와줄 수 있나? 응급안전 장비는 신청 가능한가? 하지만 통합돌봄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절차를 신청, 조사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가지 서비스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르신에게 방문 진료가 필요한지, 방문 간호가 필요한지,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가 필요한지, 노인 맞춤 돌봄이 필요한지, 퇴원 후 지원이 필요한지, 보건소 건강관리나 노쇠 예방이 필요한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함께 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나는 장기 요양 등급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단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3. 통합돌봄 우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대상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한눈에 보기 안내에서는 노인 우선 지원 대상자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 맞춤형 돌봄 중증군, 퇴원 환자 등 이번 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네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어르신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돌봄 필요성이 확인된 분들이기 때문에 통합돌봄 안에서 의료나 생활지원, 주거지원과 더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의 어르신입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등급은 못 받았지만 몸 상태가 약해지고 혼자 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더 나빠질 위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정부 발표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의 AB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상태 악화 예방이 필요한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중증군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선정 도구를 통해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요인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중에서도 중점 돌봄군은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가 높은 분들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졌거나 우울감이나 인지저하가 있거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퇴원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 수술 후 퇴원한 어르신, 뇌졸중 후 회복 중인 어르신, 폐렴이나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어르신, 암치료 후 체력이 크게 떨어진 어르신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돌봄이 이제 시작됩니다. 식사는 누가 챙길지, 약은 어떻게 관리할지, 화장실은 혼자 갈 수 있는지, 다시 병원에 갈 때 누가 동행할지, 집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퇴원 환자는 통합돌봄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입니다. 4. 장기요양 등급의 AB는 왜 중요한가요? 오늘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아도 돌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 등급의 AB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 심사에서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지 못하면 그냥 탈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등급의 판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아직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 기능이 떨어지고 있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입니다. 혼자 걸을 수는 있지만 외출은 어렵습니다. 식사는 하지만 반찬 준비를 못합니다. 화장실은 가지만 자주 넘어질 뻔합니다. 치매 등급은 아니지만 기억력이 떨어지고 약을 자주 빼먹습니다. 가족이 매일 챙기지 않으면 생활이 불안합니다. 아직 요양원은 아니지만 혼자 두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서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잘못 드셔서 응급실에 갈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외출이 줄어 근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바로 이 지점을 보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완전히 악화된 뒤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기 전에 살던 집에서 더 버틸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자는 방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등급A인데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주민센터나 통합돌봄 담당 부서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면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밥은 드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한 끼만 드시거나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때우거나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건강 악화의 신호입니다. 둘째,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무릎, 허리 어지럼증, 시력 저하, 기억력 문제 때문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의료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진료를 미루다가 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제때 드시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치매약을 빼먹거나 중복해서 드시면 위험합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는 어르신은 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최근 넘어진 적이 있거나 자주 넘어질 뻔한 경우입니다. 낙상은 어르신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한번 넘어져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입원, 수술, 재활, 장기요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퇴원 후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병원에서는 퇴원 가능하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약 먹기, 병원 재방문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혼자 사시거나 고령 부부만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멀리 살거나 배우자도 고령이라 서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곱째, 우울감, 고립감, 인지저하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외출을 끊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돈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돌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가장 먼저 문의할 곳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또는 시군구청의 통합돌봄 담당부서, 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지만 실제 상담과 연계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소지를 기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전주에 살고 있다면 자녀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라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할 때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65세 이상이고 혼자 사시는데 장기요양 등급은 없지만 식사와 병원 방문이 어렵습니다. 2026년 통합돌봄 상담이 가능한가요?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 예정인데 집에서 혼자 생활이 어렵습니다. 퇴원 환자 통합돌봄 연계나 노인 맞춤 돌봄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등급애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등급의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담당자가 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냥 받을 수 있는 복지 있나요? 라고 물으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반대로 장기요양 등급은 없지만 생활이 어렵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다, 혼자 사시고 식사와 외출이 어렵다라고 말하면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은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며 악화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인지, 기초생활수급 자차 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부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는 안부 확인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누군가가 확인해 주는 것과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고독사 위험, 우울감, 식사 문제,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 조사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상담할 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8. 가족들이 꼭 준비해야 할 정보. 상담을 받을 때 가족들이 미리 준비하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 어르신의 현재 생활 상태입니다. 혼자 식사 가능한지, 화장실 이용 가능한지, 목욕 가능한지, 옷 갈아입기 가능한지, 외출 가능한지, 집안 청소 가능한지, 약 복용을 스스로 관리하는지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둘째, 최근 건강 변화입니다. 최근 6개월 안에 넘어진 적이 있는지, 입원한 적이 있는지,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지, 체중이 줄었는지, 기억력이 떨어졌는지, 우울감이 심해졌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셋째, 가족 돌봄 상황입니다. 자녀가 가까이 사는지, 배우자가 돌볼 수 있는지,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응급 상황 때 연락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넷째,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는지, 등급의 판정을 받았는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노인 맞춤 돌봄을 이용 중인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퇴원 예정이라면 병원 정보입니다. 진단명, 퇴원 예정일, 퇴원 후 필요한 관리, 복용약, 재활 필요 여부, 보호자 설명 내용 등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막연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기보다 실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혼자 사시고 최근 2번 넘어지셨고 당뇨약을 자주 빼먹으십니다. 아버지가 퇴원 예정인데 화장실 이동이 어렵고 집에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에가 나왔지만 식사 준비와 병원 방문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통합돌봄은 요양원을 무조건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어르신을 무조건 집에만 있게 하겠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르신 상태가 매우 중증이고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곧바로 시설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지원이 있으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 퇴원 직후 몇 달만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 식사와 외출, 약 관리만 도와주면 버틸 수 있는 분,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가 연결되면 병원 입원을 줄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이런 분들이 살던 곳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에서 통합돌봄 참여자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낮았고 돌봄 담당자의 부양부담 감소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돌봄이 연결되면 어르신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매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 혼자 돌보다 지치는 상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장기 요양 등급을 못 받았다고 해서 돌봄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2026년 통합돌봄에서는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뿐 아니라 장기 요양 등급의 AB, 노인 맞춤 돌봄 중증군, 퇴원 환자 등도 중요한 대상군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어르신 상태에 맞게 연결하는 방향입니다. 넷째, 장기 요양 등급의 어르신이라도 식사, 외출, 병원 방문, 약 복용, 낙상 위험, 퇴원 후 돌봄 공백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가장 먼저 문의할 곳은 부모님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 부서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등급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생활이 어렵다면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장기 요양 등급은 없지만 혼자 생활이 어렵습니다.
2026 통합돌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등급에 판정을 받았지만 식사와 병원 방문이 어렵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퇴원 후 집에서 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퇴원 환자 통합돌봄 연계가 가능한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건강복지는 늦게 알면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모님 퇴원 후 집에서 돌봄 받는 방법 2026 통합돌봄 퇴원 환자 지원 꼭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복지광장은 앞으로도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는 시니어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복지광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꼭 저장해 두세요. 2026년 시니어 건강복지는 돈만이 아니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와 돌봄이 핵심입니다.